한국인권재단에서는 올해 11월 14일 서울대학교에서 제1회 한국인권평화토론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만든 프로그램은 인권 토론을 만나다 세계 시민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토론 방식을 인권에 접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다양한 인권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는데 토론을 접목해서 한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통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한 주일을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여러분 배지에서 이렇게 보듯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Time to Act Beyond 2015 이렇게 써 있습니다. Time to Act, 다시 말해서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다, 행동할 때라는 표현이고, Beyond 2015는 단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가 www.beyond2015.org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Beyond 2015라는 말은 말 그대로 2015년을 넘어선다라는 의미를 지니거든요. 근데 2015년이 어떤 의미냐면은 올해가 MDG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죠. 영어로는 밀레니엄 디벨롭 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끝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난 국제사회는 특히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15년 동안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 시간이 이제 끝나고 그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15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을 위한 17개의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택이 어제 그저께 있었던 거죠. 9월 25일 날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저희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는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불평등이 이런 목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캠페인하고 실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해왔던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였고, 저희 재단도, 한국인권재단도 국내에서는 코피드라는 협의체가 있는데,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포럼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 단체 올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와서 그것과 관련된 행사들을 쭉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뉴욕에 오게 됐습니다. 네, 공식 명칭은 한국인권평화 토론대회가 되고요. 영어로는 Korea Human Rights and Peace Debat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스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인권 토론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올해의 주제는 이게 이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어하고 한국어도 같이 합니다. 그걸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한국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토론을 하게 되면서 한국어도 하지만 영어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고등학생, 대학생, 그 다음에 한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주제는 저희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인권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논란이 됐던 급식 문제와 관련된 차별을 한번 다뤄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의 경우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 개성공단에서 하는 이런 경제협력이, 남북한 경제협력이 북한의 인권,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를 한번 인권의 관점을 논해보자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제1회 한국인권평화토론대회에 대해서 많은 기관에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 주최, 그 다음에 공동 주관, 그리고 후원 단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공동 주최는 저희 한국인권재단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그 다음에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이 세 군데가 같이 공동 주최를 하고, 주관은 저희 인권재단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공동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서울시,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대한변협인권재단,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관, 이런 기관들이 이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교차 토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차 토론은 영어로 세다라고 하는데요. 영어가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그 세다의 그 약자인데, 말 그대로 이제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어떤 쪽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 주장이 진짜 근거가 있는 건지를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인권에다 도입하게 된 이유는, 그 인권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사회가 합의된 근거, 다시 말해서 그걸 이제 보통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수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사람들의 주장을 그 사회가 수용을 할 때 그것이 사회에서 합의되는 규범, 다시 이제 그걸 말하면 그게 인권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이 인권이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인권 교차 토론을 이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재단에서 이번 그 인권 토론 대회를 준비하면서 세 번째 프로포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프로포즈는 2011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공식 명칭은 국제인권 모의 재판입니다. 말 그대로 국제인권의 문제를 모의 재판의 형식으로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했던 거는 2013년에 모델 UPR, 좀 약간 생소하실 텐데, UPR을 뭐 약자냐면은 Universal Periodic Review,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보편적 정례 검토라고 하는 유엔 제도가 있습니다. 2006년에 이제 결정이 돼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4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92개 국가죠. 193개가 됐는데, 이 나라들을 이제 4년에 한 번씩, 4년 반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나눠서 1년에 그러면 한 40개국 되겠죠. 40개국 정도가 그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 정도 전 세계의 이 국가들 앞에서 그 동영상으로 다 지금 촬영이 되는데, 그 심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인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한국의 인권을 같이 검토해보는, 그리고 그 UPR 대회는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북아의 4개 국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이 4나라의 그 실제 UPR 했던 것들을 가지고 모의를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이 2015년,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마다 하나씩 새로운 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로 하는데, 이번에는 그 인권 토론 대회 형식을 갖추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것이 약간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준비하는데도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소수의 진짜 인권에 관심 있는 학생들만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그 고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보다 쉬운 대중적인 인권 토론 대회를 방법론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국제인권 모의 재판 2011년부터 했고요. 그다음 13년부터는 모델 UPR을 했고, 그러니까 모델 UPR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유엔 인권 이사회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하는 것은 인권 토론 대회,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인권이 갖고 있는 그 주요 특성들을 좀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국제인권 모의 재판 같은 경우는 인권이 법적인 성격, 특히 이제 국제인권법 성격을 강조했다면은, 두 번째 했던 그 모델 UPR 행사회 같은 경우는 약간 정책적인,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도나 정책,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인권 외교라고도 또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엔에서 보통 이런 인권을 둘러싸고 이제 다양한 대화와 토론, 그런 심의가 진행되는 걸 이제 외교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하게 되는 인권 토론 대회 같은 경우는 단순히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종합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라는 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성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성격도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인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 그러니까 법적인 특성, 그 다음에 정치적 특성, 그 다음에 규범, 다시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토론의 형식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약간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일반 학교에서 하는 것과는 좀 많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많겠죠.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러니까 지식 위주의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감수성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다든지 어떤 사례를 가지고 그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교육이 되겠는데요. 재단에서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지식도 필요하고 감수성도 필요하지만은 약간 좀 전문적인,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국제인권법을 가지고 모의 법정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유엔 부대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토론 형식으로 한다든지 그 토론도 그냥 단순 토론이 아니라 교타 토론 형식을 통해서 보다 좀 깊이 들어가 보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인권이라는 것이 내가 감수성만 높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식이 맞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뭐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인권이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사회에서의 문화와 정책과 제도와 규범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다양한 그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제대로라는 표현이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되는데요. 제대로의 그 마지막 그 로자를 저희가 그 한자어로 표시해가지고 길로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길로 한번 가보자. 제대로, 그러니까 인권을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큰 길로 가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참가자들이 마음을 앞서는데 기본적인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이나 아니면 모의 재판 하게 되다 보면은 이 제대로 인권을 공부했는지, 소화를 했는지, 체득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참가하는 사람들이 미리미리 인권의 기본을 좀 제대로 한번 좀 공부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인권의 개념,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인권이 어떻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 사회마다 또는 어떤 그 집단에 따라서 이것이 달리 이해되는지 어떤 인권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세계인권선언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의 주요 인권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패키지로 묶어서 인권 제대로라는 그런 강좌를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제대로 과정에서도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인권을 바라보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학술적인 얘기는 네 가지 학파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연권 관점에서 보는 보통 우리가 인권은 천부 인권이다. 하늘에서부터 뭐 주어진 것이다. 인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권을 이제 저항의 수단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이제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경험했지만은 그 인권과 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인권이 진전될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담론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론으로 본다라는 건 뭐냐면은 인권도 하나의 그 사물을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의 그 담론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심의를 영어로 이제 뭐 deliberation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인권이라는 것은 심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권 토론대회가 지향하는 것은 이 심의하고 이 담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절대적인 물론 이제 보편적인 진리라고 가치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권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항의 수단이고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인권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전제는 뭐냐면 그 인권은 보편적이지만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이게 달리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끊임없는 대화 토론을 통해서 합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인권이 어떤 정치화되는 인권은 당연히 이제 정치적이지만은 그런 어떤 당리당략이 아니라 어떤 그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이 토대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권이 풍성하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든다. 뭐 그런 취지에서 이런 방법론을 도입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쪽의 인권이 이제는 민주화 시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독재 정권 시대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한 그 수단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난 상황 속에서는 어떤 저항 수단도 여전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그거 동시에 어떤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담론 또는 심의로서의 인권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인권 교육 법안이 계속 좌절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 지난 몇 년 동안 인권 교육 법안을 법제화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의무 교육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통과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권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한국 사회에서
그 민주화 과정 속에서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저항 이론, 그러니까 인권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아직도 머리띠를 두르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독재자에서 인권은 다양히 그런 어떤 저항의 그 수단이고, 그걸 통해서 또 인권이 진전된 거는 사실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런 과정들에 선입관도 좀 많이 좀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다양한 그 소수자의 목소리가 이제 분출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이제 뭐 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애인 또는 뭐 노인, 아동, 그다음에 이주민, 이런 식으로 그 독재 정권이 있을 때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자기 어떤 집단의 그 목소리를 내는 것들 좀 자제하거나 좀 보류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민주정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소수자의 목소리들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성소수자, 그동안 옛날에는 감히 얘기도 못했던 이제 성소수자들이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일부 그 보수적인 그 종교 집단과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수적인, 사실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약간 극단적인 종교적인 생각을 가진 분의 입장에서는 이 인권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성소수자, 이른바 이제 동성애자라는 이런 지금 이제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인권교육 법안을 거의 다 제정하려다가 마지막 판에 이제 이것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권교육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동성애가 이게 증대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사적으로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인권교육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뭘 보여주냐면은 인권에 대해서는 다 좋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현실에서 인권을 얘기할 때 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면 인권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권이 법으로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제도도 만드는 거 중요하고 정책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들을 바꿔놔야 되는데, 그 인식을 바꿔내는 방식이 단순하게 감수성이나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같이 배우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다양한 그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인권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법안이 안 됐다고 뭐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지금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2시간 1년에 또는 뭐 4시간 정도 그 인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인권 교육이 약간 좀 피상적으로,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인권에 대한 연구나 교육 방법에 대한 그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심층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다는 이런 좀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권 교육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어떤 그거보다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뭐 준법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관 교육들이 굉장히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인성 법안, 뭐 인성 지능 교육, 뭐 이런 것까지 생겨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인권 교육 안에 이제 들어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어떤 왜곡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거를 좁게 해석하는, 또는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프레임들이 좀 난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이 제대로만 이해된다면은 인권 교육 틀 속에서 이것들이 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인권 교육은 종합적이다. 다시 말해서 인권 교육 내에는 도덕 윤리 교육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정치 교육,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법 교육,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권 교육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법안명이 아마 인성지능교육법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성은 다시 말하면 인간성이라는 거잖아요. 그 인간성의 핵심은 이제 존엄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인권 교육과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 축을 보통 이야기를 해서 하나는 이제 도덕 윤리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교육에서는 그 민주시민 교육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은 이제 준법 교육이라든지 법치 교육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성지능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이제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으로 좀 국한시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차라리 저는 세계화 시대 21세기는 어떤 인성하게 되면 또 떠오르는 게 이제 도덕 윤리하게 되면은 마치 옛날식의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정치교육, 시민교육의 관점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걸 볼 때 이거는 시민의 권리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윤리적인 의무 뭐 이런 식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세계 시민 교육을 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일부 학교에서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계 시민을 하게 되면 이제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교육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는 인권, 그다음에 평화, 뭐 생태, 뭐 환경 보호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인성이 이렇게 발달되는 건데 마치 인성이 뭐 절대적인 역사적인 또는 정치 사회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는 뭔가 순수한 것들이 있고 이거를 지키고 뭐 키워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구시대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은 그 법안이나 이거 보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인간성 회복,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성,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어떤 걸 존중하자라는 그런 취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 그게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편적인 언어인 인권 또는 세계시민교육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과거에 연상시키는 인권, 인성, 지능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쓴 게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그 인권 토론 대회 정확한 명칭은 그 한국 인권 평화 토론 대회가 되겠는데요. 그 이쪽에 참가하시기를 한번 권유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순하게 저희 재단에서 그걸 해서가 아니라 그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한번 인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교 때 고등학교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도 대학 들어가서 어설프게 들었고 그 당시에 인권은 그냥 독재 정권을 반대하기 위한 때 갖다 쓰는 말이 인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냐면 흑백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은 그 레인보우 시대, 칼라 시대 인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이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인권 침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인권이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인권을 부단하게 우리가 그 감수성이라 보통 얘기하죠.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것들이 진짜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청소년기에 고등학교든 한번 대학교든 한번 해보고 하는 거하고 그냥 인권을 그냥 막연하게 듣고 흘리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조금 배려하면 되지 또는 내가 책 한 번 보면 되지 그것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계화 시대 점점 이제 국제적으로 그 진출해서 일할 분들이 많을 텐데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인권은 상식입니다. 상식. 그리고 인권을 모르면은 어디 가서 대접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1세기에 인권은 가장 상식이자 국제사회, 그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선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대회 모토를 뭘로 잡았냐면은 인권 토론을 만나다. 세계 시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청소년들이 앞으로 그 세계를 무대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권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이번 대회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